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러스트는 강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타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와 이제 복합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스칼라라고 안 하고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많이 합니다. 프리미티브 타입. 그리고 모든 변수의 여기 있네요. 정적 타입 언어, statically typed라고 하죠. statically type이니까 이제 미리 타입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런타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변수의 타입이 컴파일 시점에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보통 컴파일러는 우리가 값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타입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수 1과 문자열 1, 문자 1 이 세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타입이 다르죠. 타입은 결국 컴퓨터가 이 값을 어떻게 해석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UTF 파일 인코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인코더 말고요. 바이너리, 이진수. 컴퓨터한테의 모든 데이터는 문자열이든 숫자든 전부 다 그냥 0과 1의 조합이죠. 바이너리라고 하죠. 이진수. 그래서 1이라고 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냥 숫자 쪼가리가 됩니다. 근데 숫자 1은 이진수로 이거죠. 이게 문자 1이고 숫자 1은 0000001이죠. 컴퓨터 입장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문자열은 훨씬 이런 것보다도 더 길고 복잡해요. 어쨌든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문자열과 숫자와 문자를 정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U30이라는 새로운 타입이 나왔는데 I32는 봤어도 U32는 지금 처음 보죠. 이제 unsigned 인티저라는 뜻입니다. U16, U32 signed 인티저는 I32, I16 이런 식으로 앞에 I가 붙으면 signed, 부호가 있는 거예요. U면은 부호가 없는 겁니다. 부호가 없으면 0부터 시작하고요. 음수가 없어요. 부호가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마이너스 범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칼라 타입, 방금 프리미티브 타입이라 했죠. 프리미티브 타입 혹은 스칼라 타입은 하나의 값을 표현하고요. 정말 단순한 값이에요. 정수, 부동소수점, 불린, 이게 이제 true, false죠. 그리고 문자. 이렇게 네 가지의 스칼라 타입만 존재합니다. 다른 언어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티저 타입은 소수점이 없는 정수 타입이었고요. U와 I 두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 비트가 몇인지를 말하는 거고요. U8이라면 8비트죠. 1바이트입니다. 00000001 이런 게 1바이트고 U16은 2바이트니까 00000000 그래서 8비트, 16비트 이렇게 컴퓨터 메모리상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128까지 있는데 이제 사이즈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U 사이즈, I 사이즈. 이거는 저희 CPU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64비트 컴퓨터를 쓰죠. CPU가 한 번에 64비트까지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건데,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CPU가 만약에 32비트면은 이 I 사이즈가 32가 될 거고 U 사이즈도요. 그리고 CPU가 64비트면은 이게 64가 될 거고요. 그리고 128은 아직 본 적은 없지만 128 CPU가 나온다면 이게 12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CPU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건 그냥 고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시된 크기를 갖고 부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 IU로 구분을 해주고요. 부호 있는 숫자는 2의 보수 형태를 사용해서 저장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찾아보시면 좋고요. 몰라도 사용하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현대 컴퓨터는 거의 다 이제 2의 보수 연산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뺄셈 같은 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죠. 덧셈 뺄셈 같은 거.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 나오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컴퓨터 환경, 정확히는 CPU의 아키텍처, 비트 수. 그래서 R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통 CPU의 이제 플랫폼 아니면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뭐 인텔, ARM, 그리고 뭐 비트 수 그런 게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CPU 아키텍처마다. 그리고 이제 리터럴이라는 게 나오죠. 리터럴은 이제 항상 고정된 그 문자 그 자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상수랑 좀 뭐가 다른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수는 항상 같은 거,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얘도 약간 항상 느낌이죠. 근데 컨스턴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const A라고 하고 얘를 10으로 주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10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20을 주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20이죠. 프로그램마다 달라집니다. 리터럴은 어떤 프로그램에 갖다 박아도 1이라는 리터럴은 무조건 1을 나타냅니다. 10이라는 리터럴은 숫자 10을 항상 나타내고요. 문자열 10도 항상 문자열 10을 나타냅니다. 이런 게 리터럴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같습니다. 언어가 같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제 이 숫자 리터럴 같은 경우 이런 게 숫자 리터럴이죠. 정수 리터럴. 근데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낑겨 쓰셔도 됩니다. 보통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천 단위로 끊어주기 때문에 콤마 대신에 언더스코어를 써서 구분하면 읽기가 편하죠. 여기 1000, 뭐 100만, 10억 이런 식으로 1000씩 올려줄 때 쓰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없는 셈 치고 해석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1000 단위로 끊어줘야 이제 읽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0B 같은 게 있습니다. 00000001 이거는 이제 0B를 붙이면 얘는 무조건 이진수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숫자를 그냥 쓰면 10진수 리터럴이고요. 이건 이진수 리터럴. 그러니까 얘는 1이 되겠죠. 10진수로. 0x 0001 이런 거는 이제 헥사데시멀이라고 해서 16진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6이 되겠죠. 10진수로. 그리고 05 이건 옥텟인가 해서 이거 8진수인가 그럽니다. 이러면 8이 되겠죠. 이런 게 다 리터럴이죠. 왜냐면은 어떤 러스트 언어로 짠 프로그램이든 얘는 항상 2진수로 1입니다. 항상 얘는 16진수로 16이고요. 항상 8진수로 8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트. 이 A 같은 거는 실제로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문자 하나니까요. 그리고 65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로 치면 65.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숫자 65를 담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 편하게 문자 A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B, A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68, 그러니까 1바이트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다르거든. 이것만 빼면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쓸 일이 많지도 않을 거고요. 보통 십신수만 쓰니까. 어쨌든 리터럴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수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U8은 이제 2의 8승이니까 0부터 255까지 총 256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 살짝 보면은 뭐 2의 8승, U8이요. 2의 16승, 56, 2의 32, 32, 2의 64, 64. 이거는 256가지죠. 이거는 6536까지고요. 이거는 한 42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구경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U8에다가 저희가 256을 넣어버린다면 그러면 범위를 초과한 거죠. 0부터 255까지니까요. 범위를 초과해버린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죠. 범위 바깥으로 변경하면 오버플로우, 정수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데 둘 중 한 가지 동작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디버그 모드에서 컴파일하면은 패닉, 이게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패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강제 종료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패닉이 났다? 그럼 이 밑에는 실행이 못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릴리즈 모드,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개발용으로 만들 땐 디버그 모드라고 하고요. 실제 출시할 때 프로그램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고 하면 릴리즈라고 하죠. 릴리즈를 할 때는 패닉을 내지 않고 그냥 밑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256이면은 1만큼 넘어간 거죠. 255 최대값에서 1 넘어갔으니까 다시 0부터 시작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넣었지만 컴퓨터는 그냥 0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랩핑이라고 합니다. wrap aro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wrapping add, check add, overflowing add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쓰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디버그랑 릴리즈 모드에 따라 다르고 디버그 모드에서는 패닉 날려주고요. 오버플로우 나면 릴리즈에서는 그냥 랩핑을 해준다. 오버플로우 나면은 0부터 다시 시작해준다. 그리고 뭐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부동소 수점 타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F64입니다. 2.0이라고 하면은 F 플로팅 포인트 64로 들어가요. 정수는 I32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F64가 들어가는 이유는 F64가 CPU상에서 속도는 비슷한데 더 정밀하다. 부동소 수점 자체가 매우 정밀도가 떨어지고 좀 오차가 많은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을 F32를 써버리면은 너무 정밀도가 낮아서 오류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2배라고 하죠. F32보다 F64가요. 수치 연산이야 뭐 다 똑같습니다. 더하기 있고요, 빼기 있고요, 곱하기 있고, 나누기 있고, 나머지 리메인더 연산이 있죠. 그리고 불리언 타입은 불이라고 쓰고요. 좀 깔끔하게 줄여서 쓰죠. 자바는 불리언이라고 풀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선 좀 깔끔하게 써줍니다. 뭐 고언어라든지 다트라든지 러스트라든지 거의 2010년대가 다 돼서 나온 언어들은, 다 돼서 나왔거나 넘어서 나온 언어들은 이렇게 불리언을 다 줄여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true, false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을 거고요. 캐릭터는 문자 하나만 넣을 수 있는 타입입니다. 문자도 결국 숫자였죠. 그래서 뭐 Z 이런 거 그냥 120 몇인가 그런데 숫자로
이런 거를 따옴표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언어, 뭐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다트 이런 언어들은 이 작은 따옴표로 써도 문자열인 경우가 많고 문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C 언어라든지 자바 같은 거는 문자열은 반드시 쌍따옴표고 헛따옴표 이런 거는 문자죠, 문자. 그래서 러스트도 역시 헛따옴표는 문자고 쌍따옴표는 문자열로 엄격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얘는 4바이트예요. 1바이트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아까 봤던 UTF-82 바이너리 여기 다시 들어가 보면 보통 알파벳은 다 1바이트가 나옵니다. 8비트니까 1바이트죠. 근데 이런 한글은 3바이트예요. 글자 하나.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데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지금 4바이트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최대 UTF 파일로 쓰면은 최대 글자 하나에 4바이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캐릭터가 이게 4바이트짜리가 들어갔는데 얘가 1바이트면은 그러면 호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거, 제일 큰 거에 맞춰가지고 캐릭터를 4바이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저희가 그냥 넘어갔던 리터럴, 이 바이트는 U8로 만들어주는 건데 A 같은 건 1바이트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4바이트 캐릭터로 쓰면은 낭비니까 이거를 영어 알파벳만 쓰면은 충분히 U8로 가능해서 이렇게 바이트 표현법이 리터럴로 따로 있는 겁니다. 같은 캐릭터는 4바이트고요. 러스트에서는 UTF-8로 인코딩을 해줍니다. 러스트의 캐릭터는 4바이트 유니코드 스칼라 값을 표현하며 아세키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아세키는 이제 7비트죠. 7비트 1바이트짜리. 그래서 이모지 같은 것까지 전부 유효하고요. 그리고 복합 타입, 드디어 이제 복합 타입으로 왔는데 복합 타입은 되게 단순합니다. 프리미티브 타입도 역시 그냥 숫자 쪼가리들이었다. 그냥 복합 타입도 이제 그냥 숫자를 이어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 클래스란 개념 있죠. 그러면은 자바로 치면은 뭐 int a, int b, int c가 있으면은 12바이트짜리 객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00000001 4바이트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필드 1 여기 1, 2, 3이 들어가 있다 치면은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그냥 메모리상에서 쭉 이어주면은 클래스가 됩니다. 물론 뭔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헤더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필드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냥 바이트 연속체입니다. 그냥 비트들만 쭉, 바이트들만 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저희가 A, B, C라고 치면은 바이트가 쌓이죠. 컴퓨터 메모리상에 바이트가 쌓입니다. 클래스 객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이트가 쌓이고, 러스트에서 복합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튜플과 배열 두 가지 기본 복합 타입이 있다고 하죠. 객체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튜플과 배열까지 나오는 건데, 튜플은 배열하고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배열과 거의 비슷하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요. 각각 다른 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소마다. 그리고 고정된 길이를 갖기 때문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1.0, 1.1 이런 식으로 튜플의 첫 번째 필드, 튜플의 두 번째 필드를 꺼내와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를 타입으로 굳이 명시를 하자면 i32 스트링. 스트링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러스트에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튜플 타입인 거고, 이 타입인데 뒤에 숫자를 넣었다면은 미스매치 타입이 나오는 거죠. expected string found integer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배열도 이제 보겠습니다. 배열 타입은 모두 같은 타입이어야 되고 고정된 길이를 갖습니다. 고정된 길이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제 다른 언어에서 뭐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는 배열이 고정 길이가 아니라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원래 배열은 고정 길이입니다. C 언어에서부터. 그래서 A1하고 1, 2, 3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도 고쳐주고요. A1, 0, A1, 1, A1, 2 다른 언어랑 문법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타입을 써주자면 이렇게 됩니다.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에 넣어주고요. i32를 넣을 거고, 그리고 3개의 요소가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타입을. 왜냐면 배열은 고정 크기를 갖고 늘어날 수 없다고 했죠.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써주는 거고요. 어차피 타입이 모든 요소가 똑같으니까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튜플은 타입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필드마다 타입을 써주니까 이미 필드 2개라는 게 나오게 되죠, 여기. 그래서 따로 몇 개인지까지는 안 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메모리상의 연속으로 쌓이게 됩니다. 요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될 객체도 똑같아요. 다른 언어에서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스택에 데이터가 할당이 됩니다. 배열을 만들면 자동으로 힙으로 가는 언어들도 있죠. 근데 지금 본 튜플과 그리고 배열은 전부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1억개를 잡았는데 이렇게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버리죠. 이게 지금 문법이 좀 난해해 보이지만 타입을 i32 1억개짜리 배열로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0으로 0 뒤에 i32 붙이면은 i32 타입의 0인 거죠. 사실 i32 빼줘도 됩니다. 이건 0으로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로우가 난 겁니다. 이로써 이제 배열은 스택에 쌓인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튜플도 애초에 이 튜플을 1억개를 쓰려면은 타입이 지금 1억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겠죠. 하지만 얘도 역시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봤었고요. 항상 고정된 개수, 그리고 나중에 푸시 같은 게 가능한, 그러니까 추가 제거가 가능한 배열을 벡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파이썬에서의 어펜드, 자스에서 푸시, 뭐 C++에서 푸시백, 이런 식으로 동적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벡터를 썼을 때.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타입, 그리고 요소수,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줍시다. 접근하는 건 똑같고요. 네, 다른 언어랑 똑같기 때문에 너무 쉽고, 인덱스도 이제 뭐 특이한 언어들은 1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줄리아 같은. 근데 정상적으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et a는 1, 2, 3 여기에 이제 3번에 접근하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This operation will panic at runtime. Index out of bounds. 인덱스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여기 똑같은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 예제가 너무 난잡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예제로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연산에서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그죠? 런타임 에러. 이 프로그램은 에러 메시지와 함께 종료되고 이거를 마지막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컴파일 에러가 났죠. 왜냐면 얘는 컴파일 타임에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냥 3이란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고 애초에 3번 인덱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났지만 이건 지금 유저가 입력을 터미널에 한 거를 받아오는 거죠. 여기다가 입력한 거를 이제 받아와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난 겁니다. 이런 겸사는 런타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용자가 코드를 실행한 뒤에 어떤 값을 입력할지 컴파일러가 당연히 알 수 없죠. 이런 메모리 검사가 많은 저수준 언어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인덱스를 제공하면, 그러니까 3번 인덱스를 지금 잘못 제공하면 전혀 다른 메모리 공간에 이 뒷부분에 접근을 해서 이상한 메모리 공간을 막 바꾸거나 읽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대신에 러스트는 즉시 안전하게 종료해서 이런 오류로부터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러스트의 에러 처리 및 패닉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유효하지 않은 메모리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읽기 쉽고 안전한 코드 작성하는 것도 나중에 다룬다고 합니다. 그쵸? 저희가 막 자동차 자율주행 프로그램 만드는데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났다고 패닉 내버리면은 패닉은 종료했으니까 자동차가 서버리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검사를 패닉 대신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존재합니다.